딥시크 이슈가 가고 관세가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딥시크 영상을 만들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좀 주말에는 휴식을 취했는데 어떻게 안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관세 이슈가 사실 또 너무 커서 여러모로 여러 가지 생각이 원래 이 관세가 트럼프가 한다 이제 말은 계속 했는데 뭐 실제로 안 하고 뭐 3월에 한다 4월로 연기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포문을 완전히 열었죠.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25%의 관세를 멕시코와 캐나다에 하겠다. 그리고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이런 얘기들인데 특히나 불법 이민자 혹은 펜타닐 같은 치명적인 마약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 거다라고 명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뭔가 되게 뭐랄까 의지가 강한 것을 이제 좀 보였고요. 시장에서도 그냥 트럼프가 말만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협상으로 끌고 갈 거다. 이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트럼프 이런 움직임에 많이 놀란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S&P 500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 지수는 사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관세가 발표되고 이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대한민국이죠. 그거 조금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자료를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EU도 그렇고 이 사태 내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당장 관세를 매기는 그런 품목들이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도 3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이 일단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무역 규모가 10배 정도는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기억은 해 주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캐나다도 이번에 트리도 총리가 발표를 하면서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캐나다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550억 캐나다 달러 규모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어쨌든 간에 우리도 보복 관세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사실 플랜 B가 뭔지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한 게 있어 플랜 B를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플랜 B가 뭔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진짜로 뭔가 할 게 있으면 뭔가 진짜 액션을 할 텐데 일단 플랜 B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협상의 여지 이런 게 좀 있는 거 아닌가? 뭐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약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도 지금 초기의 대응은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일단은 뭐 상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고 단호히 반대하고 WTO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위해 권익을 굳게 소화할 것이다.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은 승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도 어떤 액션으로 대응한 게 아니고 일단은 말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중국도 제가 보기에는 세게 안 나왔다. 캐나다 정도를 제외하면 멕시코랑 중국은 약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건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만한 게 멕시코나 캐나다가 미국 수출에 가장 의존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호석 아카데미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미국 입장에서 일단 가장 만만한 애들부터 관세를 때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상대부터 관세를 때려서 점점점 의존도 낮은 다른 어려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상대들로 다시 또 압박을 하면서 계속 이런 방향을 좀 끌고 나갈 것 같고요. 결국 우리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게 걱정인 거죠. 관세가 작은 품목으로 시작하는데 모든 품목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게 걱정인 거고 그리고 캐나다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모든 동맹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나 또 걱정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걱정을 또 할 만한 게 우리나라가 최근에 트럼프 이후에 대미 무역 흑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눈에 더 들어올 것 같고 이미 뭐 가장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캐나다부터 일단 때리고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서 자유로울 거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는 않죠. 아니 그래가지고 블룸버그에서도 대한민국 얘기를 특별히 좀 더 다루고 있습니다. 아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월요일에는 원화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6개월 연속 순매도하며 수년 만에 최장 기록을 세운 것도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지금 안 그래도 다들 아시죠?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주식 분위기 얼마나 안 좋았는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일들도 있었고 또 여기에 한 방을 더 날리는 거죠. 관세 이슈가. 자,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코스피, 특히 한국 수출 업체들이 먼저 사나이 테스트를 시작할 거다. 물론 제가 조금 말을 바꿨는데 어쨌든 한국 수출업체들이 가장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된 회사,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회사, 전자제품 수출업체가 특히나 좀 매도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특히나 또 이런 업체들 중에 멕시코랑 캐나다에 연결이 된 회사들은 아무래도 더 받을 거고, 멕시코, 캐나다가 연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일단은 멕시코, 캐나다로 시작했지만 결국 한국까지도 이 관세 압박을 실제로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한국의 다른 주식들까지도 수출 위주로 하는 업체들, 미국의 수출 비중 높은 업체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여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아차는 지난달 멕시코가 생산하는 차량을 미국이 아닌 캐나다로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살 길을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또 멕시코가 관세를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원래 이제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두 회사 모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퓨처엠도 캐나다에 또 약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좀 걱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썼어요. 광범위한 코스피의 매도세에 대비하세요. 1월에 5% 가까이 상승한 이 지수는 올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무서운 얘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만도 한 게 지난 1기,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도 관세 전쟁이 있었고, 이때도 물론 메인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었지만 어쨌든 한국도 미국의 어떤 무역 압박, 관세 압박 등을 받으면서 중국과도 한국이 또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코스피가 23%나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절대 아닌 거죠. 그리고 아까 미국의 주가지수 S&P는 조금밖에 안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도 그럴 만도 한 게 2018년에 그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서 미국은 사실 거의 주가가 안 떨어졌습니다. S&P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관세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약간씩 시장에 영향을 주긴 했는데 이제 막판에 하락한 거는 뭐 조금 다른 이유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하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장 트럼프 1기 때를 봐도 2017년부터 이제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생긴 게 2018년인데, 이때 보시면 이 무역 수지가 확 줄어들었죠. 트럼프가 이제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17년도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무역 흑자 정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은 대비 무역 수지 흑자가 더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제 2020년에는 다시 이제 무역 흑자가 조금 올라갔는데, 이제 이때는 코로나19 시기였고 이 전자제품들이 좀 상대적으로 잘 팔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던 2018년이나 19년에 흑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점에 대해서는 2018년 트럼프 1기 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표적으로는 미국산 에너지의 수입이 많이 증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뭐 가스나 뭐 원유 같은 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일어날 만한 일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우리가 많이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이 수출 물량을 쿼터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철강, 알루미늄 말고도 다른 그런 대한민국의 수출 품목들이 쿼터제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쿼터제를 했을 때는 직전 3년 물량 평균의 70%, 결국에는 한국 입장에서는 덜 수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내몰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은 당연히 미국의 현지 투자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사실 그 당시에도 2018년 때도 늘리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이런 속도가 더 가속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좀 국내 산업 자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수출을 못하니까 다른 국가의 수출을 그러면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아세안 지역이라든가 중동 지역, 유럽 지역으로 수출이 좀 더 중남미 그 외 지역들로 수출이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다변화가 되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갈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트럼프 1기 때도 보여줬는데 뭐 관세를 때리고 안 때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미국이 무언가를 얻어내는 게 목표거든요. 미국의 물건을 한국이 사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형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미국으로의 수출량을 줄이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무엇이 되든 미국 입장에선 뭔가 얻어내는 게 있어야 이 모든 싸움이 끝날 것 같고,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걸 이미 트럼프 1기 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또 정부끼리 협상하는 방향으로 갈 건데, 부디 좋은 협상을 잘 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얻어내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나가는 캐나다인의 트위터에서 가지고 왔는데, X에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F 트럼프 쓰고 바이 캐나디안, 서포트 캐나디안, 바이 멕시칸. 그러니까 캐나다 물건 사고 캐나다를 지원하고, 캐나다 사람들, 캐나다 기업들 지원하고, 멕시코 제품도 사자. 멕시코도 힘드니까 둘 다 사자. 아니면은 미국 빼고 다 사자. 그래서 요런 생각들이 이제 조회수가 이게 보니까 몇백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캐나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이 트위터에 그래서 엿보이는 것처럼 앞으로 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끼리의 어떤 연합이라든가 반미국 정서가 국제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난번 관세 전쟁과는 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중국을 최대 타겟으로 놓고 했는데, 이번에 이미 트럼프가 시작부터 중국 외에도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전통적인 어떤 동맹국을 가지고, 그리고 유럽 연합도 뭐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부는 아주 다양한 동맹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중국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블룸버그에서 내고 있고, 저는 또 이런 방향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리 서머스라고, 이분이 이제 원래 또 좀 이제 빅마우스기도 한데, 원래 이제 경제학자고 뭐 하버드 총장도 했었고, 참고로 전직 재무부 장관까지도 했었습니다. 클린턴 시절에 재무부 장관을 했었기 때문에 친민주당 계열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관세가 위험하다. 왜냐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 소비자들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물건이 안 팔리면 그 안 팔리는 기업들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동맹국이 보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보복의 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민 문제, 트럼프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이민 문제도 악화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관세 문제로 인해서 멕시코 경제가 불안해지면 이민을 더 오려고 할 테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외교적 역효과도 있다. 가까운 동맹국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줘버리면 정작 적들끼리 연합을 하거나, 기존의 동맹국들도 적들이나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들과 연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너무 막 가버리면 국제 신뢰에서도 줄어들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좀 이제 단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나마 밝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단명할 것이다. 별일 없을 거야. 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워낙 좀 정치적인 이슈다 보니까 뭐 이거를 딱 뭐 이렇게 된다, 칼로 물 잘라서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결국 어떻게 협상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올 한 해 결국에 또 우리는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에 집중을 하는, 이거 나 이 게임 해봤는데 2018년 데자뷰가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더 이렇게 바꿔놓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좀 되기 때문에 저의 걱정이 좀 기우이기를 바라보고요. 관련된 부분들, 관세 효과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또 연구를 해보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